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HBM 반도체 깜짝 실적 2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이번 설 잘 보내고 계신진 모르겠습니다. 국내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장은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그리고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구나, 어디에 돈이 쏠리고 있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 이후에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하는 마음이 제가 하루하루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꼭 한 줄이라도 짧게 달아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 기관 수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닝, 정확히 말하면 실적이 잘 나왔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꽤나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예상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가 변동이 나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적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말이나 중순쯤 나와야 되는 게 이제 2월에 나오고 있는 거죠.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5년도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3,72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2024년도 기준으로는 2,781억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략 33% 정도 증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리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69억 그리고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1,242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래서 42%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519억 정도의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실제 이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32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34%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30%가 넘는 변화가 나온 기업이 리노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상당히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좋게 나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기업이고요.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왜 실적이 좋게 나왔나의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일단 숫자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은 1,117억이 나왔습니다. 1,117억이면은 뭐 작년보다 얼마나 잘 나왔나 확인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73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1,117억, 2024년도에 736억. 그래서 대략 51%의 매출액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매출액 50%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1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4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억 나던 게 190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죠. 딱 봐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거죠. 33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81억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도 기준에서는 14억이에요. 14억이 180억이면은 딱 1140% 정도 늘어났더라.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테스트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 물론 지금 서프라이즈만 이렇고요.
이제 5년도 실적이 2026년 3월 말 전에 다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때쯤 되면은 어디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어디 실적이 괜찮은지 다 발표가 날 텐데, 분명히 반도체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테스트 기업 쪽이 둘 다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TFE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테스트 자원인 3개 부품을 4개의 부분 공정에 모두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한 부분의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에 다 납품해서 하나로 본인 걸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디램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그 디램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 거를 쓸 수가 있고 맞춤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램 테스트 소켓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메모리 업황 성장에 좀 수혜를 받고 실적이 좀 크게 나왔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IC 테스트 소켓 실적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 개발 연동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테스트기를, 그런 이제 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LS증권에서 리노공업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결국에는 테스트 쪽에서 좀 이 성장이 나아졌고 수요에 따른, 그리고 많은 공급에 따른 성장세가 뭐 올해도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쪽에 좀 증권사들도 그렇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해외도 봐야 돼요. 왜? 이거는 자주 다루지 않는 건데 해외에서 관심을 갖는 방향이 결국 국내가 가는 방향이에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성장해야 국내 반도체 기업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샌디스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가 성장하는 쪽이 결국 국내가 성장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디 쪽에 돈이 몰렸다 이게 아니라 미국의 메인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운용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자산운용, 뭐 아니면은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운용처럼 내내 뭐 자산 규모의 거의 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되는 미국의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던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들어봤죠. 그 100배, 많게는 뭐 1000배 이상 큰 그 규모의 운용사들이 그럼 뭘 샀을까? 그리고 뭘 팔았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뭘 샀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발표가 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중요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운용사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왔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가끔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운용사 지분 공시입니다. 이거는 매 분기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운용사들이 뭘 사고 그리고 뭘 팔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럼 공시를 하면은 저희는 따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데가 어디냐면은 일단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운용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제가 옆에다가 써놓은 숫자는 이 운용사가 이제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30조를 돌리고 있는 분들인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되게 유명한 게 한 30년 동안 막 수익률이 60%가 넘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퀀트, 그러니까 AI로 이제 이 매매를 돌려서 수익을 정말 크게 낸 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키운 분들의 대부분이 뭐 투자 또는 경제, 경영 이쪽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다들 뭐 수학으로 상 받고, 다들 아니면은 뭐 전공이 다 수학이고, 다 그런 분들이 만든 펀드예요. 이제 폐쇄형이라 뭐 다른 사람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누가 올라와 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HBM, 그 다음에 D램,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매수가 됐다. 언제? 2025년 4분기에. 그래서 4분기 지금 매수 발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코스트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거다.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가신 분들 많죠. 그 다음 테슬라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넷플릭스 설명 안 해도 되죠. PG, 이건 이제 우리가 이 P&G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페브리즈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활용품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마이크론의 지분을 많이 태웠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이제 전 세계 1위 운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운용하는 돈이 2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쳐다도 못 보는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돈을 운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 미국의 ETF를 볼 때 앞에 아인슈어스라고 붙는 ETF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블랙록이 만든 ETF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도 뭔가 샀죠, 4분기에.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구글이 들어갑니다.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 보면은 일라이릴리, 이제 우리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그 다음 또 들어가는 게 마이크론이에요. 방금 전에 르네상스도 마이크론의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블랙록도 마이크론의 지분 투자가 크진 않지만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엔 애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유명했던 게 뭐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2024년도에 이제 이 보고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1.3경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알파벳, 구글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역시나 비만 치료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애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역시나 마이크론 지분 투자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세 개 다 지금 마이크론의 지분 투자가 4분기에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VEA는 이 뱅가드라는 운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블랙록, 모건 스탠리랑 친구 먹는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큰 뱅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뱅가드에서 이제 이 지금 있는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의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ETF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나가는 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구나, 그게 VEA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투자가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르네상스도 마이크론, 블랙록도 마이크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도 들어가고 있고, 르네상스는 꽤 유의미한 비중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발표가 다 안 나왔어요. 시간이 이제 다 되면 나오는데 지금 발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브릿지워터, 여기는 이제 150조 정도를 운용하고요. 우리가 흔히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운용사고요. 브릿지워터. 첫 번째가 스파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이 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ETF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을 상방으로 봅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이크론. 이분도 마이크론을 샀구나. 0.92%면 적지 않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우리가 그 미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오라클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우리가 항상 GPU 얘기하는 그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의미가 없는 지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S&P 500의 상방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뭐 반도체 쪽 좋게 보는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또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다? 메모리 반도체, HBM, D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뱅가드, 아까 얘기했죠. 모건 스탠리, 블랙록의 친구급 되는 기업인데 역시나 1.2경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보글이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글 맨 위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애플.
서로 뭐 약속한 것처럼 지분 투자를 했는데 맨 밑에 마이크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지분 투자가 늘어났고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볼 거는 국민연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도 미국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미국 주식을 뭘 샀고 뭘 팔았는지. 근데 국내 주식은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꼭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을 미국 공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구글, 릴리, 그다음 마이크론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스포티파이라고 노래 듣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흔히 알고 있는 멜론, 뭐 벅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메인급 운용사들이 뭘 조금씩 또는 유의미하게 투자를 하고 있냐, 다 마이크론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 공시기 때문에 딱 지금부터 뭐 한 달 정도 뒤, 한 달 전, 뭐 이 정도, 뭐 한 달 반 전 그 정도 되는 공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뜬 건 지금이지만 매수한 거는 한 달 반 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지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이크론, 여기도 이제 마이크론, 다 마이크론 쪽으로 좀 관심이 다들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마이크론 쪽으로 관심이 간다면 분명히 국내 기업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실적 부분도 되게 서프라이즈로 나와줬고, 반도체 이 소부장 쪽이 거의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의 투자가 꽤나 보면은 평균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럼 국내 메모리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좀 추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뭐 고점이다, 또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 더 가야 된다, 이게 나오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정 내가 정말 적은 손절을 치더라도 지금은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그 예측을 맞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10만원 간다, 11만원 간다에 리포트를 쓰는 사람은 있었지만 지금 와가지고 11만원 갔으니까 이제 빠져요라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목표가를 다 할 것 같으면 다 13만원, 14만원, 20만원 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이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는 대응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망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일단은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이제 이 474590의 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중심으로 일단은 저는 손절할 각오를 하고 일단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 모든 추세는 내가 꺾으면 안 돼요. 추세는 언제나 따라가다가 꺾이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쪽을 좀 추세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미국장이 월요일날 안 열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열리면 또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추세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반도체, 이거를 꺾지 마라, 여전히 얘기를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게 원 반도체 밸류 체인 액티브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전 많이 빠져봐야, 저는 24,000원을 깬다면 이건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24,000원 깼다? 이거는 추세가 이어질지 모르겠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깨봤자 지금 마이너스 얼마냐면 한 8%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쏘면은 1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1대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마이너스 8%지만 벌면 여기서 플러스 15%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래요. 지금부터 15% 이상은 그 계획, 사실 정부 계획에 따르자면 이상은 올라가야 계획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칼같이 손절할 각오를 하고 24,000원에 손절가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세를 따라간 게 한 요 구간부터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저는 손절가를 지킨다면 저는 지금 자를 각오로 추세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소외되는 기업들,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관심 없는 기업들을 샀다가
남들보다 나는 좀 더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시장의 상승이나 시장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때만큼 우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를 해외에서 좀 확인을 했고요. 국민연금조차도 마이크론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인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반도체 쪽 수급을 계속 저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손절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짧게 24,000원 잡으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 손절가를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너스 한 8%, 상방으로는 플러스 한 15%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대신 칼같이 잡으셔야 돼요. 왜? 이탈이 나오면 바로 다른 돈이 몰리는 곳, 다른 돈이 쏠리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목숨 걸고 이 종목을 어떻게든 홀딩해서 어떻게든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하셔야 돼요. 잃을 건 잃고 벌 건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러려고 손절가를 잡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로봇 자율주행 쪽인데, 저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해도 사실 쓸 데도 없고 입력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거나 하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푸시 알람에 대한 허용, 승인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푸시 허용하시겠냐 뜨거든요. 그거 다 허용 누르시면 알람이 가실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저희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2026년 버전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2025 하반기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줄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3일, 10일, 11일, 10일, 9일, 6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평생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읽으면서 힘이 많이 나니까 한 줄이라도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